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제주도민들도 일부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돼 제주도청 기자실을 소독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제주를 여행한 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항공기를 탔던 승객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수도권발 코로나가 제주에도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청 기자실에 때 아닌 소독 장비가 등장했습니다. 언론사 기자 수십여 명이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실을 돌아다니며 방역 요원이 소독약을 뿌립니다. 같은 시각 제주도 교육청 기자실에서도 방역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두 기관의 기자실을 드나들었던 인터넷 신문 기자 한 명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던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해당 기자 외에도 제주도민 4명이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며 보건소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일 동안 보건당국의 능동 감시를 받게 됩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의 도민들께서는 무증상 자라도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 또는 133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외출 또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제주 여행 직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김포시 70번 확진자와 항공기에서 접촉한 전라남도 진도군의 6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포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김포 70번 확진자의 근처에 앉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포 70번 확진자와 제주 도내에서 접촉한 7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19가 항공기 동승자에게 전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수도권 교회와 집회 참석자에게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과 15일 경복궁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와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 판정에 따른 병원 치료비와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2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작됩니다. 신청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으로 처음 2주 동안은 신청이 폭주할 것에 대비해 온라인상에서 오부제로 진행되며 다음 달 14일부터 27일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으로 세대주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20일이 넘도록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축산의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한창 익어가야 할 감귤은 벌써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더위에 지친 돼지들이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지칠 대로 지쳤는지 바닥에 드러누워 거품을 문 채 더위와 사투를 벌입니다. 축산 농가들은 비상입니다. 종일 냉방 시스템을 돌려 돈사 안에 냉기를 불어넣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 돈사 내부의 기온을 재봤더니 30도를 웃돕니다. 도내 양돈 농가의 20%가량은 냉방 시스템마저 갖추지 못해 돈사 지붕 위로 물을 뿌리는 게 전부. 27도만 넘어도 가축은 온열 스트레스를 받고 37도가 넘으면 폐사로 이어져 농가들은 마음을 졸입니다. 실제 지난 2년 동안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만 3,000마리가 넘습니다. 판넬로 된 돈사들은 이제 위에서 받는 열이 엄청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온도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어떤 농가에서도 어떤 대책 방안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물을 뿌려주면은 고온 상태에서 물을 뿌려주면 돼지는 죽습니다. 농작물도 비상입니다. 강한 햇볕에 감귤 한쪽만 누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갈색으로 변해 탄저병에 노출되기 십상. 밭에 마른 풀을 깔아 토양의 수분 증발을 막아보고 비닐하우스에는 차광막도 쳐보지만 토양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큰 비라도 내리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마음이야 굉장히 괴롭죠. 그 당도도 떨어져 버리고 밀감 질도 당도가 떨어지면 밀감이 질이 나빠지고 또 나무가지도 부러지고 가면은 그거는 상당히 괴롭지만은 그 자연이 술리니까 그거를 어떻게 누구 탓합니까?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열대야가 이어진 지 20여일째.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폭염이 계속되면 초기 가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이번엔 시원한 소식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자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귀포 앞바다는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생태계 보고인데요. 국내에서 개발된 수중 로봇이 수심 55m 아래 문섬 바닷속을 촬영했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문섬 앞바다. 대형 크레인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수중 로봇을 물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로봇은 팔과 차량 장비를 갖추고 전원 케이블과 제어 케이블이 연결돼 있어 수심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중 작업과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내려간 곳은 수심 55m. 빛이 거의 들지 않아 어두컴컴합니다. 조금 뒤 어둠에 숨어있던 노란색, 하얀색 해면들과 바위를 덮고 있는 멍게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자 별록산호와 연산호가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수심 30m엔 분홍바다 맨드라미가 무리지어 살고 있습니다. 제주 특산종인 자리돔이 안내하는 곳은 감태군락. 수심별로 수온이나 빛의 양이 달라 생물상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한류에 직접 영향을 받는 문섬 일대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생물종 변화가 큰 곳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수중 로봇을 이용해 문섬 일대의 생태계 변화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서귀포 남방 지역은 상당히 많은 생물들이 밀접해서 종다양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다양성을 유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외래에서 오고 있는 종들을 분류하고 이거 어떤 역할들을 생태계에서 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생물주권 시대를 맞아 심해에 서식하는 새로운 종이나 미기록종을 찾아내고 이를 자원화하는 연구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최근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호회를 관리할 법적인 대안이 없다 보니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남 부정석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제5 태풍 장미가 북상하기 하루 전인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 앞바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해상 동굴에 고립된 사람들을 차례로 구조합니다. 잡아. 구조된 사람들은 모두 23명으로 피인 수영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피인 수영으로 해금강을 돌던 중 작은 부상과 거센 파도를 피해 해상 동굴로 피했다가 고립됐습니다. 동굴로 들어와서 이제 구조를 그러면 기다려 보자. 이제 그런 동굴 안이 더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을성 파도 한 번씩 탁탁 쳐버리면. 지난 6월엔 스킨스쿠버 동호회 2명이 거제 홍도 해상 동굴에 고립됐습니다. 12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이 과정에서 구조에 나섰던 해경 1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 동호회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 조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안전관리 차원에서 미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를 통한 해양 레저 스포츠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구조도 뒤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상 레저 스포츠 활성화도 좋지만 안전을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제주 4.3 희생자유족회는 성명을 내고 원희룡 도지사가 광복절 기념식에 4.3을 상징하는 동백꽃 배지를 떼고 참석한 것과 관련해
원지사가 직접 유족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동백꽃 배지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4.3의 의미를 알리고자 함께 노력해왔던 결과물이라며 이성문 교육감도 배지를 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한 만큼 원희룡 지사도 진정성 있게 사과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코로나 대응 특위가 정부의 제주 지역 면세점 신규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4.3 배상 문제를 외면한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무시한 채 대기업 특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며 특허 결정 철회와 관세청의 심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달 제주와 서울에 대기업 시내 면세점 한 곳씩을 허용했고 제주에는 신세계 진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하고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시의 기온이 26.1도를 보이고 있고요.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2도가 예상돼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장기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겠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하늘에 구름이 적어서 강한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겠는데요.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나 모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26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가 32도, 서부와 남부가 31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은 가운데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넘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지만 서해안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서 제주공항 항공기 연결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해양경찰서는 해안 산책로 관리를 소홀히 한 제주시청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가 한림읍 한수리 갯바위에 설치한 목재 다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2월 다리 난간에 기대 사진을 찍던 관광객 21살 진모 씨가 난간이 부서지면서 3m 아래로 추락해 비장과 폐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 씨의 가족들은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학교 교비로 변호사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제주 한라대 총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총장은 노동조합과의 분쟁에 따른 노무와 법무법인 자문 비용과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 7,300여만 원을 대학 교비 회계에서 지출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만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모직본부 제주지부가 도내 학교 비정규직 154명을 대상으로 학교 갑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최근 1년 이내 갑질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일상적인 무시가 45%로 가장 많았고 모욕 33%, 폭언 28%, 비하 26%, 따돌림 14% 순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